만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를 모시고 이렇게 아주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 참석하신 데 깊이 감사하고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마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계시면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출마 선언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창규는 우리 제천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성찰하고 희망을 나누고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들 앞에 2022년도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 제천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살고 소멸해가는 이유를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서 잘 사는 제천을 창조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평생 쌓아온 풍부한 행정 경험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 근무하면서 넓혀온 국제적 안목을 바탕으로 다음 6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제천, 돈 버는 제천, 잘 사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성과 위주의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시공무원들이 최고의 성과로 제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외교부 인사제도를 완전히 개혁한 바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천시청을 친절과 성과로 넘쳐나는 자랑스러운 선진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규제개혁 투자유치센터, 관광진흥센터, 일자리 창출센터, 제천 코트라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와 관광진흥,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품 수출에 전념하겠습니다. 둘째,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혁파하고 제천을 앞장서 세일즈함으로써 우리 제천을 개발과 투자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평생 경제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많은 투자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저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넓은 국내외 인맥을 활용하여 서울과 외국에서 큰 투자를 끌어오겠습니다. 또 한방바이오 산업을 제천의 진정한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으며 명품 청년몰 건립 등 청년 지원을 늘려 청년 사업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제천의 관광 생태계를 다시 짜겠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전시형 관광 사업은 일체 중단하고 돈 되고 일자리 생기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장기간 해외에 근무하면서 관광에 관한 안목을 높이고 선진 관광 정책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제천 도심에 세계 희귀 민물고기 수족관, 세계 나비정원, 배론 박달재 명품 순례길 등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의림지 북쪽 지역을 한옥호텔, 한옥음식점, 한옥카페, 한국정원으로 구성된 명품 한옥촌을 존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을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실버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 많은 수도권 실버 스포츠 인구를 끌어들이겠습니다. 청풍호도 선진국 호수처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옥순봉, 구단봉, 잔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시설을 갖춤으로써 청풍호를 유럽형 유명 호수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제천의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문화자산으로 재생산해서
우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제천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육성하고 품격 있는 생활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제천을 아담 사이즈 매력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교관으로서의 국제적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제천 음악문화재를 영화제를 진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꼭 도움의 손길이 미치도록 물샐 틈 없는 복지망을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늘려 노인들이 최소한 하루 한 끼는 경로당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청소년과 장애인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때 제공되도록 맞춤형 융합복지 서비스 제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펴겠습니다. 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키운 농민의 자식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눈물을 함께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농산물 포장 배송센터 등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융복합 케어팜, 스마트 귀촌마을 설립 등 선진 농업 투자를 끌어들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주 키르기스탄 대사로 근무 시 스마트 온실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기반 위에 우리나라 온실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잘 사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평생 쌓아온 저희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제천 인구를 증가 추세로 돌려놓고 말겠습니다. 위대한 제천 시민 여러분, 이제 분연히 나서서 준비된 시장 김창규와 함께 우리 제천을 새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저희 출마 선언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뉴스통신의 최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 축하드리고요. 캐치 중에 이제 뭐 새로운 제천, 돈 버는 제천, 잘 사는 제천 이렇게 아주 좋은데 이 돈 버는 제천이라는 또 단어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아웃라인이 있으신지 돈 버는 제천. 네. 제가 아까 이 관광 생태계를 다시 짜겠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 투자가 성공하려면은 우선 제천 시민의 편익에 기여하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이 함께 효과로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천 시민들만을 위한 그 정도 효과에 머무르면은 이건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게 우리 제천 시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생산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걸 주요 기준으로 해서 투자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행정과 지방행정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채울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현재 민선 7기 제천시정에 대한 평가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천시정의 예, 평가. 네네네네. 저는 우리 제천시 인구가 지금 9월달, 8월달 계속해서 300명, 400명, 200명씩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 지금 벌써 13만 2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는 불과 10개월 내에
제천시는 12만 대로다가 인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우리 행정 역량, 제천시의 행정 역량의 그 부족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지방자치 시대는 그야말로 지방 행정의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은 저는 아주 자질이 훌륭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역량을 최대한 잘 엮어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과로다가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데 저는 아까 그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 외교부 외무공무원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바꿔놓은 사람인데 제천시도 성과 위주로다가 제가 인사제도를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핵심 분야를 고쳐서 제천시 공무원들이 이 과거보다는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성과 위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우리 그 최 기자님께서 외무행정과 이제 지방행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행정도 이 국제 상황과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그 관광 생태계를 새로 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지방자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천에 우리가 이렇다 할 볼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 1년에 예산을 1조 3천억씩 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된 볼거리 하나를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거. 그 단양만 해도 이제 볼거리가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규모가 되고 진짜 그야말로 매력적인 걸 마련했는데 우리 제천은 왜 마련을 못했는가? 그거는 저는 아이디어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이 행정 역량의 부족이고 우리 제천 공무원들은 공부하고 고민하고 진짜 고뇌하고 해가지고 스마트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효과성 있는 가성비 높은 그런 이 행정을 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돈을 낭비적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중앙부서에서 그 인사 분야, 기획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효율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제도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금 1,300명인데 1,300명을 잘 키워서 우리가 보람있게 일하게 만들면, 그리고 스마트하게 일하게 만들면 우리 제천은 그 1,300명이 제가 평소에 공무원을 해봐서 압니다. 이 공무원 한 사람이 유능하고 아주 제천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때 그 생산성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1,300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제천을 살리고도 남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아주 보람있게 그러면서도 성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간에 제가 쌓아온 인사 분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틀림없이 제천 공무원들에게 선물로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앙면 김현 기자입니다. 그 외교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들을 보면 이제 글로벌화에 많은 치중을 두신 것 같은데, 네. 그 외국인 투자 유치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당연히 제천 관광이 많이 이제 낙후되어 있고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동영에 보시면 이제 세계 시민 물고기 이것은 지금 단양의 인근인 단양의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또 국제음악연회장 같은 경우도 국내 그 굴지에 큰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시행하기다 보면 뭐 예산이라든지 또 경쟁력에 있어서 하다 보면 어떤 그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외국하고 이제 계속 또 그리고 또 외국 관계되는 그 이 서울에 그런 그 기관이나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제천에 오면은 돈을 진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갖추어 놓고 그거를 세일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가가지고 제가 외국 대사나 또 뭐 저 외국어를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 기업인들 제가 저 면담 신청을 하면은 거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는 제천의 그 우수한 투자 환경을 열심히 세일즈 하겠습니다. 그 통상 제가 저 공관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그 자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 근무할 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 투자를 하려고 오면은 그 대사한테 이제 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이 대사들 공관장들한테 제가 제천을 홍보를 해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 외국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에너지 분야 그 웨이스트 그 쓰레기를 그러니까 오염수 물 같은 것을 가지고 이 그런 그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의 그 투자 지금 한 80% 정도 그 투자권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만 되면은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발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희귀 물고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양 거는 이제 이거 저는 민물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세계의 아주 신기한 그 물고기 10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메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물 물고기는 민물 메기는 이게 뭐 손바닥만 하고 그런데 저 메콩강 메기는 사람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메기관 또 뭐 그래서 큰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10대 물고기별로다가 그걸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매력 있는 그 수족관이 꼭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천 시내에 구도심에 한 7개 정도를 그걸 저는 테마 실내 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아주 돈벌이 될 수 있는 것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련 정원이라는 게 이제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그 큐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수련 파트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거기 그 모네의 그 정원하고 해가지고 미국 브롱크스로도 수출이 되고 일본으로도 수출이 되고 그래서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다가 LED 조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못 수련 연못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수련을 사계절 이렇게 피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시간대별로 빨간색,
또 어떤 시간대는 노란색, 어떤 시간대는 파란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그냥 환상적인 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우리 수련이라는 건 6월, 7월 달 그때 이제 잠깐 이렇게 피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을, 겨울로 해서 그 사계절 우리가 그 수련꽃을 즐길 수 있다면은, 근데 거기 영국에서는 그 디자인을 세계에서 아름다운 그 수련을 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좋은 분위기를 그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외교관의 업무 중에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각 나라의 그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 발전에 우리 국민의 또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해서 서울에 그 우리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보고해 왔던 것 중에 이제 이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7개 정도 그 좋은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도 그 수준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요. 남 흉내내 가지고 저는 문화사업, 관광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아이디어, 요거를 제가 우리나라로 가져와 가지고 제천에 그걸 적용하고 싶어서 그런 분야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신문의 조경영 기자라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올해 내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권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네. 혹시 자세한 내용은 아니시더라도 어떠한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뭐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데는 조금 좀 넓게 표현해서 그런 좀 밝혀주실 수는 없나요? 있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회사 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미국 그러니까 그 물 아니면 오폐수 이런 걸 가지고 그 플라스마 그 공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또 유럽에서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의 회사 하나가 동북아 쪽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제가 선이 닿았습니다. 미국 기업입니까? 예,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레곤 뭐 이런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 물을 쉽게 얘기하면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음용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나 그 신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저로서도 체크를 해야 될 그러한 몇 가지 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국 투자 유치팀이 미국 그 현장으로 이제 조만간 출발을 합니다.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2천만 불 정도 됩니다.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끝나면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 농법 이 예술인 귀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천이야말로 진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풍호수 주변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하여튼 제천 그 아름다운 곳에 그러나 자연을 뭐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데다가 서울에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예술인 귀촌 마을인데 거기 이제 그 스마트 농법하고 이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스마트 농사도 지면서 이제 그 귀촌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물을 하느냐는데 그 작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물이고, 그래서 그 저희 그 투자 유치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팀에서는 그 작물이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90% 정도는 지금 사업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기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 괜히 실수하면은 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세세한 사항까지 확인을 지금 점검을 제가 부탁을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 최종적으로 다 100% 확인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제천시 청년 지금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저는 그 제천시 공무원들이 요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유능합니다. 근데 이런 공무원들을 저는 외교부에서 인사제도 팀장을 방기문 총장님 모시고 제가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만큼 공무원 인사제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 경험, 그 시각에서 볼 때 제천시 인사제도는 그 공평성 문제도 있고, 전 가장 큰 문제는 성과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성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을 오래 하는 게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천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의 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 이 안을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차 밝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성과주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장이 성과에 기초해서 평가를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왜냐하면 그 성과에 의해 평정받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승진도 이루어지고 보수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그냥 10년 전, 20년 전 어떤 그런 행정 방식, 그런 절차, 그거에 의해서 그걸 답습해온 과정이 아닌가. 근데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 세미나 있으면은 제주도까지도 쫓아가서 그걸 듣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밤새도록 의견을 묻고 이 전문적인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될 겁니다. 이게 그저 위에서 주어진 일, 10년 전에 하던 일, 그냥 그것만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서 타지방 공무원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전 수준을 지킨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주, 제가 여기 선거운동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천이 규제가 너무 심하고 공무원들이 투자를 유치하려는 어떤 열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조금 더 열성적이고 좀 규제 같은 게 풀이 좀 약해졌으면 좋겠다, 척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천에서 개발하고 또 이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만 규제 계획이죠. 그래야지만 이 제천 사람들에 의한 투자가 바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바깥으로 새요. 근데 요걸 1차적으로 막고, 두 번째는 그 기반 위에 저는 아까 얘기한 외국인 투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에 제가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성과를 중심으로 그냥 미친 듯이 뛰는 사람입니다.
그 평생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제천은 그야말로 제 삶의 진짜 뼈와 살입니다. 제가 대대로 여기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제천이 이렇게 우리가 자랄 때는 정말 원주, 충주는 진짜 저희가 낮게 봤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 자부심을 갖고 원주 사람, 뭐 충주 사람 하면은 그렇게 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원주 가보면 기가 죽어요. 이게 분노를 느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좀 넓은 시각 그런 거를 우리 저 제천 시정에 그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감히 주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인구 정책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 세명대 초빙 교수로 지금 그 지금 주신데 제천에는 이제 그 대학전문대학과하고 세명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만 학교나 또 시에서 이 지역과 어떤 대학이 상생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생각해 본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지금 세명대를 우리 제천이 특히 그 제천시청이 그 제대로 활용하지 거기 그야말로 그 제천의 브레인이거든요. 그거를 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주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비성과주의적인 그런 그 행정환경 하에서는 그냥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를 하게 되는 공무원 편의주의. 그러니까 일 그냥 자기가 한 거 그냥 주변에 무슨 뭐 복잡한 의견 내면은 행정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과주의로다가 바꾸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일 열심히 해도 성과 측면에서 이 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 과거의 어떤 그 일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관리를 그 제대로 해주면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세명대 그 교수들을 찾아가 가지고 협력을 제안하고 그 지식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항상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그 제천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면은 그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선제적으로 이제 제가 부상 단계부터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전문가가 어떤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제천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다. 그런데 그 인력이 이제 필요하니까 세명대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학제도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좀 인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조 체제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천 그 세명대하고 제천시는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가지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앞으로도 제가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도 저도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제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